네, 출연교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저는 그 댓글이 저와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소통의 창구라고 생각하고 하나도 그렇지 않고 다 읽습니다. 다 읽으면은 혹시나 내가 빠뜨린 게 있나 싶어서 좋아요 하트를 다 눌러놔요. 그래서 저한테 그 하트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읽었다는 뜻이에요. 읽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면 달아주실수록 저와 소통이 좀 많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언급도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나가고 있고, 저한테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도 맞지도 않으면서 악의적인 댓글. 예. 그런 것도 가끔씩 언급을 하지만 지우지는 않습니다. 예. 그 또한 소통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악의적인 댓글을 단 것이 댓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한테 호응을 얻으면 그분이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가 맞는 것이고, 또 댓글을 통해서 비난을 받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라고 저는 놔둡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방송을 했더니 이런 방송은 공개 아니냐. 공개라고 생각하면 안 보면 되는 건데, 안 보면 되는 건데. 이게 뭐 공중파 채널도 아니고 일부러 찾아서 들어와서 봐야지만 볼 수 있는 채널인데 굳이 남의 채널에 들어와서 보고 나서 공개가 아니냐. 안 보면은 큰일 난 세상인데 왜 보고 공개라고 생각하시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또 왜 공개인지를 뭐 이유를 써놓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없는 게 무논리. 그래서 뭐 그런 분들 뭐 저도 댓글을 통해서 반박하고 싶고 뭐 말로 반박하고 싶지만은 뭐 그냥 이 댓글의 세계, 그러니까 자연의 생리에 의해서 걸러지고 필터링 될 수 있도록 지우잡고 놔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있으면은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열이 받아요. 이 하나는 저도 난초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제가 난초를 시작할 때도 지금 난개가 이렇게 개판이었어요. 근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 더 개판됐어요. 더 개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 관점에서는. 뭐 아니라고 의의를 제기해 주시면 그 이유를 한번 좀 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더 개판이 됐는지를 설명할 때 이유를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는 양아치들이 뒷골목에서 활동할 때는 지나가는 사람도 괴롭히는 정도로 양아치 짓을 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부와 세력을 확장해서 기업 회장이 돼서 조폭이라는 어떤 큰 조폭이 동네 양아치가 아니라 아주 기업화된 거예요. 기업화돼서 기업 회장이 됐어요, 이제. 우두머리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폭이 커져버리면요. 지나가는 사람 멱살 잡고 때리고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사회를 좀먹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난기가 그렇게 됐어요. 30년, 40년이라는 세간을 지나면서 일종의 이 난기에서 양아치짓을 하던 분들이 부와 권력을 더 확장시킴으로 인해서 에라인들을 기만하는 이 수단이 더 진화돼갖고 더 단수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에라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기망 행위를 하고 또 에라인들은 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를 좀 저처럼 이렇게 대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난초 뭐 호피반처럼 속이려고 물이나 타가지고 그냥 염색이나 해서 이거 호피반입니다 이런 정도로 사기쳤죠. 이제는 그렇게 사기 안 칩니다. 이제는요 거대한 뭐 몇 년간의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그들의 명예를 축적하고 그렇게 하면서 수억 대의 난초를 스타 난초로 만들고 또 그런 난초를 판매하고 전국에서 뭐 난초를 하나 사면은 모든 정부는 자기한테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화해서 유통 구조를 그냥 장악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크게 갑니다, 이제는. 그래서 더 나빠졌다. 근데 그렇게 저도 난초를 오래 한 사람도 그렇게 나빠지는 환경 속에서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와서 유튜브 가지고 이게 뭐 떠들고는 있지만 저는 그동안 뭘 했나. 이런 관점에서 제 자신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유튜브를 다 뒤져보고 밴드를 다 뒤져봐도요. 저 혼자 말고는 이런 문제를 갖고 떠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화난다. 다들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 이 시간에 에라인들이 좀 저희 댓글 한번 보세요. 지난 시간에 올린 댓글에도 뭐 이름만 대면 유명한 뭐 대구에 뭐 나눔에서 뭐 수백 수천만 원어치를 샀는데 뭐 다 죽었다 그래. 그렇게 라인들이 지능적으로 당하고 있을 때 맨날 무슨 뭐 꽃이 어떠니 화통이 어떠니 뭐 산에 가서 뒤져가지고 뭐 사안반이 어떠니 이제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흐르면서 시대를 정의하는 이데올로기가 있죠. 뭐 이제 그림 같은 예술 사조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주의가 있다가 나중에 뭐 낭만주의가 오고 낭만주의에서 계몽주의가 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술 사조의 초창기분 낭만주의 시대로 돌아가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한가롭게 풍경화 그리고 사과 정물화 같은 거 그리고 꽃 그림 같은 거 그리고 뭐 이러는 화가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랄하게 비판받았죠. 뭐한 짓이냐 이게 지금. 사람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럼 무슨 뭐 호수나 그리고 산에 구름이나 그리고 앉아있고 이게 예술이 할 일이냐 이렇게 해서 비판받아가지고 한 방에 그 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양만주의, 계몽주의 사조가 무너지고 뭐 다시 리얼리즘이 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동조자다, 같은 편이다, 한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나 빼고 다 적인가 이런 생각. 나 빼고 다 조폭인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구독자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충성도가 강하게 알람을 꼭 설정해 놓으시고 제가 밤 12시 1시에 올리더라도 그냥 다 쭉 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상당히 감사드리고 또 언제까지 제가 유튜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시간까지는 이 단계가 좀 바뀌고 또 바뀌고자 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같이 만나는 시간을 계속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시중에 조직배양난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이제 좀 취재를 하다가 여러분에게 좀 드려야 될 얘기가 있어서 저 중간에 약간 짤막하게 언급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 시장이 됐든 뭐 밴드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뭐 중투를 뭐 한 3촉에 5만 원에 판다. 이런 거 많이 보시죠. 8만 원에 판다, 7만 원에 판다. 제가 아주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다 조직병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뭐 애둘러서 좀 얘기해서 저도 이렇게 좋게 얘기하려고 해도 막 열이 받으니까요. 덥고 짜증나고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싸다. 이거 좋다. 사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다 조직병이다. 제가 조직배양을 5만 원씩에 분양을 했거든요. 제 스스로가. 거기에 뭐 이윤도 조금 남았다고 치면 5만 원 미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뻔한 거예요. 그러나 조직배양이라고 다 나쁘냐? 저는 그 얘기는 또 아닙니다. 그러나 시중에 나돌아다니고 있는 조직배양 그냥 평범한 중투 조직배양일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투 소개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죠. 이거는 조직배양 중에서도 자체 변이를 또 일으켜서 라이좀도 적고 개체수도 상당히 적은 특이한 개체인데 어디나 내놔도 빠지지 않는 중투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중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장사하는 분들이 골라내서 명품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런 것들은 조직병이라고 하더라도 명품이에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근데 지금 시중에 뭐 5만 원, 4만 원 막 이게 돌아다니는 것들은요. 그냥 조직병일 뿐이에요. 그냥 중투 없으신 분들 재미삼아 중투 한번 키워볼까 하시는 분들. 그러나 저항력이 좀 약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자연을 순화됐으면 뭐 건강하겠지만 또 순화되지도 않고 병이 들었어요. 뭐 뿌리도 또 탄화됐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중투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또 단협이 뭐 5만 원이고 뭐 7만 원이고 막 이래요. 다 조직병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뭐 조직병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이 단협이 조직병이 그 각 대학이나 또 조직병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한 20여 년 전부터 시중에 이렇게 쏟아냈다 그래요. 20년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단협들이 조직병이 나왔겠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들어서 주기적으로 가져갔다고 하니까. 또 그것이 그 대학의 장학사업의 주 수입원이었고 20년 됐대요.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단협이 나와겠어요. 그래서 보통 그냥 그 평범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잔나사지가 쫙 깔린 것들은 그냥 단협 그 조직병에서 나온 단협 중에 후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연기 이제 순화됐기 때문에 조직병의 뿌리는 없어졌겠지만은 그래도 뭐 그 원천적으로 조직병에서 나온 거니까 계집초가 많은 거죠. 근데 이 단협 중에서도 또 자체 변이를 일으켜서 굵은 나사지의 엽성이 좀 특이하고 뭐 이런 난초들이 있어요. 그건 단협 조직병이라 하더라도 그건 뭐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지금 시중에 흘러다니는 것들은요. 그냥 막 밀어낸 조직병 품종들의 하나의 분류일 뿐이다. 그래서 에라인들을 절대 싸다고 좋아하실 것이 아니라 그냥 조직병이라고 알고 구매하셔서 재미삼아 키워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키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봤어요. 제 난실에 보니까 꽃대가 이만큼씩 한 5cm, 4cm씩 올라와요. 꽃대가. 그 화통을 다 그 전에 씌워놨는데, 자, 초보 에라인들이 지금도 간혹 저한테 질문하실 때 어려워하시는 것이 화통을 씌우는 시기, 벗기는 시기, 또 화통의 원리 이런 걸 잘 궁금해 하시는데 그것만 짧게 언급하고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통을 씌우는 것은 녹이 들어오지 않게, 이 엽록소가 들어오지 않게 씌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날씨는 엽록소가 차는 날씨예요. 이파리가 다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저 산에 가면 모든 나무들, 식물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씌워놔야 돼요. 지금 엽록소가 차는 시기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온도가 내려가면 녹이 벗겨지죠. 녹이 이제 분해돼 버리고 그 녹 밑에 있던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나오면서 그 단풍이 드는데 단풍. 이 단풍이 들 때쯤 되면 녹이 벗겨진 시대쯤 되면 그 온도가 녹을 생산하지 못하고 녹이 파괴되는 시점이에요. 그때는 벗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화통을 다 씌워놔야 된다. 만약에 안 씌워놓으면은 본래 색에 녹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탁해진다. 탁해지면은 이게 얼마나 이쁜 꽃이, 색감의 꽃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화통을 씌우는데 꽃대가 만약에 2대, 3대씩 올라온다고 해서 화통을 다 씌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대 정도만 씌우고 나머지는 그냥 자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것. 이렇게 전시해 나가는 것도 저는 보기 좋더라고요. 화통을 씌우니까 아주 새빨간색인데 화통 안 씌울 때는 이런 색이구나. 이게 어떻게 화통 씌우면 이렇게 되지?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전시회 하나 재미인 것 같아요. 근데 화통 다 씌워가지고 천편적으로 뭐 너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뭐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꽃대가 여러 개 있으면 하나만 씌워놓습니다. 나머지는 화통 없이 꽃대가 어느 정도 자라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놔요. 날씨가 아직까지는 좀 덥습니다. 끝물이라고 했습니다. 난초에 대해서 사기를 많이 당하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개별적으로 오고 하시는데, 조만간에 그 사례를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폭화되어 있는 난개 사기꾼들이 어떻게 이 고진화된 방법으로 난개에서 사기를 치고 다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씩 저희 출판교실을 통해서 제보를 해주시고 공개해주시고 인터뷰해주시고 이렇게 되면서 공개가 되면 그런 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